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호 회장님께서 장모님 상을 당해서 오늘이 출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센터장한테 이제 잠깐 얘기를 듣기로 우리 김명호 회장님께서 이 장모님에 대한, 또 장모님이 김명호 회장님 사이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항상 우리 문경지회 총회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창기 부의장님도 함께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내분들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제가 포항에서 이 문경까지 오면 한 2시간 걸린다 그죠? 작년 경로잔치 때 우리 회원님들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 했죠? 저 위에 가지 말고, 그죠? 저 위에 가시지만 한 분도 가시지 말라 했잖아요. 네, 다음 행사 때 꼭 뵙자고 했잖아요. 혹시 가신 분 있어요 주변에? 잘 모르죠? 예, 아마도 한두 번 가셨을 겁니다. 예, 하루하루 자고 나면 우리 어르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들 가셔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 어르신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쓰더라고요. 제가 눈 시각장애가 20살 때 됐는데 볼 때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 라고 이제 들었는데, 옛날입니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삼형제를 키웠죠. 마지가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네, 마지가 급제를 해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장원 급제하면 그냥 금유한양에서 동네 와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마지는 이 시골 부모님한테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양에서 아주 명문가의 교수한테 또 그 집에 대릴사회로 가버립니다. 네. 성공을 했으면 부모를 키워준 은공을 갚아야 되는데 그 나쁜 마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파라코입니다. 천하의 폐를 낳았죠.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평생을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어느 날이 파라코 둘째 아들은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이 듭니다. 늙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베넷 장님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봉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해서 저 10리나 떨어져 있는 장터에 가서 내다 팝니다. 보리쌀이라도 사서 부모님 봉양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보지 못하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 이게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무를 해서 장에 가서 팔았다? 말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가능하죠. 우리 경북의 관내에 농사 짓는 시각장애인 우리 회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칠곡에 가면 강인혜라는 전 회장이 있는데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한 2,000평 농사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자, 지금 옛날 이야기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시각장애인 베넷 장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부모님을 동양을 하고 삽니다. 이 자식이 효자지요. 그런데 하루 이는 눈먼 장님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지게에 한 진 가득 나무를 하고 힘이 들어서 지게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땀을 훔칩니다. 땀을 닦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빛도 보지 못했던 이 장님이 갑자기 하늘의 햇살이 눈 안에 들어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 눈을 떴습니다. 산신령님이 하도 갸륵해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집을 갈 수가 없네요. 이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지만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베넷 장님들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시각장애인들이 들은 지금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눈을 떴을 때 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공간 지각 감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져서 더듬거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 시각장애인이 집을 갈 수 없습니다. 해는 니은 넘어가는데 부모님 밥 지어서 동양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못 가네.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애야 외우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얘기하죠. 이 시각장애인이. 그래 너 다 안다. 그래 집으로 가려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럼 눈을 감아봐. 그걸 보일 것이야.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했던 이 아들 나무꾼이 눈을 떴잖아요. 세상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령이 얘기했죠. 산신령이 눈 감고 가라. 그러니까 문을 딱 감았어요. 지가 걸어왔던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식사 동양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옛날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눈은 뜨고 있지만 시력이 전혀 없잖아요. 빛도 보이지 않잖아요. 눈뜬 당달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기 우시치네 어르신. 자, 눈뜬 당달 봉사인 제가 차를 타고 가요. 제가 포항에 살잖아요. 포항시내 다니던 길을 가면 말을 안 해도 제가 여기 어디지 하면은 다 맞대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지만 도로 노면에 불고 그리고 약간 비껴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가 어딘지를 압니다. 여러분 맞죠? 네, 시각장애인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눈 감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나무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산에 나무를 다 다닙니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못 가죠. 당연히 세상 처음 봤는데. 근데 눈을 딱 감으니까 산신령이 눈 감으랬잖아요. 감고 하니까 이 발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11년 동안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22개, 최근에까지는 23개 시군이었잖아요. 이 22개 시군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문경지의 회원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약 300명 되는 우리 문경지의 회원 중에 한 60분 정도가 독고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14가정이 장애 가정입니다. 시각지체 등. 네. 그래서 한 70몇 가구가 독거이거나 부가 장애입니다. 문경만 이런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600여 시각장애인 중에 독거가 있습니다. 600명 정도가 독거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 행복재단과 우리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협업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진 또는 태풍, 화재 등등 이런 긴급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죠. 그죠? 탈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련과 또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완성을 할 겁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좀 사는데 좀 더 마음적으로 안전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많은 우리 경북의 관내에 지혜를 다녀보면 제가 속속들이 우리 회원들 가정에 실상은 다 모르긴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독거시각장애인 노모가 있어요. 회원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노모 연세가 지금 노인되면 65세 이상이라 하지만 요즘은 65세 그러면 젊은이잖아요. 제가 노인이다 그러면 뭐 70을 넘어서 80, 90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혼자 노령연금을 받고 사는데 또 기초수급 대상자로 사는데 자식놈들이 그거 빼앗으러 옵니다. 나쁜 놈들. 네. 부모 겉들어 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것들이 부모가 수급자가 돼 있으니 그 돈을 빼앗으러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네. 급기야는 그 노모의 집에 찾아서 기거를 합니다. 90대 노모가 밥을 해야 됩니까? 그런 가정도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회원님들 행사 있고 밖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선물 하나 받아가면 우리 회원님들이 쓰지 않고 새끼줄기라고 저 많네 지금 무슨 쓰시는 거니까 내 새끼줄기라고 모아둡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새끼 주더라고요. 맞죠? 많습니다. 박수 와치는겨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요. 주지 마세요. 평생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킨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가 다 보냈잖아요. 공부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애가들 많죠, 자식들. 맞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큰형이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부뚜막에 있죠. 이 아궁이 불 때가 밥을 하잖아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마다 그때는 초등학교 냉장고 없었어요. 뭐 서울에 한두 집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냉장고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네, 맞죠? 50년, 40년도 훨씬 전입니다. 큰형이 바깥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집에 집 나가서 한참 동안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아침에 밥을 해서 따뜻한 밥을 부뚜막에 또 차 한 잔에 놔두는 거예요. 그 시장 갔다 와서 평설시장을 다니셨는데 시장 갔다 오면 저녁에 그 식은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엄마 왜 저 밥을 왜 저기 부뚜막에 놔두노? 차 한 잔에 놔두노? 그럼 엄마는 왜 맨날 식은 밥 먹어? 이러니까 야야 너 시아가 밖에 나가 밥 굶지 말라고 그래가 모셔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밖에 나간 자식이 왜 굶어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철르고 알았어요. 부모랑 이런 거더라고요. 집을 자주 나가는 그 자식이 언제 어느 때 집에 올 줄 모르는 거야. 집에 와서 밥 잤는데 밥에서 배고플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전기밥솥도 없던 시대라. 그래서 엄마가 내 자식이 큰아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언제 어느 때 와서라도 밥 찾아가 밥 먹으라고. 예. 그래서 그 밥을 놔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을 식은 밥을 드시더라고. 그게 부모더라고요. 맞지요, 어른들? 예.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내 새끼 주려고 노령연금 모으고 수급비 모아가지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선물 받은 거 놔뒀다가 1년 만에 오는 자식, 2년, 3년 만에 오는 자식 주지 마이소. 이제는 안 줄 거지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다니면서 어르신들,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자, 살 때 즐겁게 살다가 죽어야죠. 제가 지금 아까 여기 들어와서 앉으니까 우리 문경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손잡고 회장님 건강하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어른들 안 아프고 사는 게 최고죠. 우리 자식놈들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죠. 맞죠? 우리 어른들 자식들한테 돈 요구 안 했잖아요. 평생을 힘들게 자식 키운 죄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반성하고 부모 마음고생 안 시키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맞지요? 네. 우리 어른들 아프지 마세요. 가을에 경로잔치 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